네, 안녕하세요. 네, 이드서울 202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네오핀의 CTO 마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많이 낯설고 좀 어색합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7년부터 노드 밸리데이터로 처음 블록체인 씬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20여 개 이상 체인을 좀 경험을 해봤고, 이후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기반을 다져서 현재는 지금 뛰어난 저희 동료들과 함께 퍼미션드 디파이인 네오핀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팀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클레이튼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만큼 이더리움의 발전과 변화에 정말 관심이 많고요. 이번 이드서울과 같은 이더리움 개발자 행사에 네오핀이 베뉴 스폰서로 참여하게 되고 이더리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네오핀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원래는 저희가 앞서 발표하신 다른 분들처럼 좀 오늘 진행되는 해커톤과 관련해 가지고 참고하실 만한 사항을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오핀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퍼블릭한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되게 말씀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거는 네오핀의 방향과 일치하는 아이디어나 모델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 팀이 지나온 길과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과 같은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오핀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저희 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을 위한 UX 향상과 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유저와 프로토콜을 보호하는 퍼미션드 디파이,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퍼미션드 디파이인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네오핀에 대한 간략한 오버뷰, 그리고 세 번째는 네오핀의 올해 로드맵과 장기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오핀의 연역을 보시면은 2017년부터 저희는 이제 크립토 VC로 시작을 했고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대 블록체인 동아리였던 디사이퍼 분들 모셔서 강의도 듣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더리움을 되게 많이 공부하면서 내부에서 투자하는 것 외에도 생태계에 좀 직접 참여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 그 회사 내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당시 저희가 새로운 프로토콜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이오스의 블록 프로듀서로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매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 20년에는 저희가 크립토 VC로서 투자를 다각화했고, 15개 이상의 다양한 체인들에 대한 경험을 누적하고 기술 개발력을 축적하게 됩니다. 21년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개발해 놓은 네오핀에 대해서 본격적인 프로토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는데, 네오핀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디파이 붐업이 시작이 되면서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하고 그다음에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이 중에서 장점만을 취한 모델을 이제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술 개발력, 저희 쪽에 있는 모든 기술 개발력을 투입해서 되게 심도 있게 많이 논의하고 디자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퍼미션드 디파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1년도에 저희가 네오핀을 드디어 세상에 런칭하게 되는데 다른 많은 크립토 홀더분들하고 여러 파트너사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순조롭게 출발을 했고요. 가입자하고 TVL도 빠르게 늘었고, 지난 4년간 블록체인을 경험하면서 누적했던 기술력 덕분에 특별히 큰 문제도 없이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런칭하고 나서 주변에서 네오핀은 왜 게임 해설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왜 웹3 게임 개발하지 않고 디파이로 방향을 잡으셨어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희는 이제 디자인할 때, 네, 디자인할 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평범한 제품들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 2017년부터 경험했던 블록체인 생태계를 보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고민하고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네오핀을 좀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전체 IT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변화 한가운데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되게 이상한 사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네, 저희가 크립토 산업에 되게 친화적인 아랍에미레이트 정부하고 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저를 비롯한 매니지먼트 팀과 일부 개발자분들 그리고 기획자분들이 실제로 아부다비로 저희가 지금 거주지를 이전을 했고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희가 지금 이 네오이즈 판교타워 안에 개발자분들을 이제 베이스로 두고 있지만 사업 자체는 아부다비에 있는 저희 네오핀 팀이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주지하고 가족들까지 전부 다 아부다비로 저희가 옮겨간 만큼 네오핀에 대한 그 도전이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고 그 결과 저희가 지난해에는 아부다비에서 좀 큰 성과를 좀 기록하게 됐는데요. 바로 한국 블록체인 기업 최초로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아부다비 투자진흥청의 혁신 프로그램 대상팀으로 저희가 선정되었고 직간접적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랍에미레이트 규제금융기관인 ADGM, 그러니까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하고 저희가 세계 최초의 디파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네오핀은 이 프레임워크에서 그 대표 디파이 프로젝트 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ADGM에서 준비 중인 디파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향후 네오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디파이 산업 전체에 규제 불확실성을 많이 없애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다음에 디파이는 금융상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 디파이 생태계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단연간 크립토씬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고 겪어왔는데요. 서틱이 21년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약 13억 달러 이상의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의 경우에도 거래소 관리자의 구속으로 인해 사용자의 자금이 이제 동결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좀 이슈화가 많이 됐던 국내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출 플랫폼에서 허위 사실을 보고해서 파산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부 압력으로 인해서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고 사용자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던 부분들을 저희는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과거 발생했던 문제들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의 장점만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디파이가 만들어진다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네오핀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기획은 저희도 이제 중앙화 거래소와 같이 빠른 처리 속도하고 그다음에 적은 수수료 비용을 좀 생각을 해서 그 중앙화된 거래 방식과 탈중앙화된 그 거래 방식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델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잘 맞지 않았고, 중앙화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다시 판단을 했고, 다시 저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4가지 특징을 가지는 지금 우측에 보이실 것 같은데 4가지 특징을 가지는 저희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분산된 관리 책임 자산 보관인데요. 네오핀은 사용자 자산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중앙화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나 운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용자가 직접 자산 관리를 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투명한 거래인데, 중앙화된 거래소의 경우에는 임의의 거래 조작이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좀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고, 예전에 이제 불장 때 같은 경우에 뭐 특정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입출금이 안 된다던가 뭐 이런 뭐 의심할 만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걸 보면서 신뢰하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들의 AMM DEX를 반영해서 사용자들에게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게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규제 준수인데요. 네오핀은 서비스 시작부터 사용자가 KYC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갑 생성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크립토 규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준수를 위한 KYC 프로세스가 네오핀이 이제 매스 어댑션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허들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네오핀의 프로토콜을 디자인하던 21년도에는
KYC나 트래블이 지금처럼 대다수의 사용자분들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다라는 인식도 없었고, 이걸 온체인에 적용해서 디앱에다 적용을 했던 사례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각국에서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이제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향후 전통금융시장하고 연결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네오핀은 유저 온보딩에 있어서 이것이 장애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YC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저희는 넣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제공되는 웹2 수준의 사용자 경험인데요. 네오핀은 non-크립토 유저 입장에서 디파이 디앱 사용 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 UX 개선에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파이 디앱도 거래소와 유사한 수준의 UX를 제공할 수 있어야 매스 어답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와 더불어 웹3 디앱은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의를 하거나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를 고려해서 저희는 이제 사용자들을 위한 문제 해결 대응팀을 구성을 하고 CS 대응에도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야 할 부분하고 탈중앙화를 통해서 구현해야 할 부분을 저희는 구분해서 네오핀을 초기 디자인했고, 지금의 네오핀의 퍼미션드 디파이에 대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표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퍼미션드 디파이는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의 장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네오핀은 사용자 자산에 접근할 수 없는 탈중앙화 형태를 유지하면서 KYC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나 AML을 준수하고 검증된 컨트랙트와 내부 감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프로토콜과 이용자들에 대한 익명 배드 액터들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되고 있는 모든 자산은 저희가 온체인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규제 준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참여해서 중앙화, 탈중앙화의 장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나온 네오핀의 그간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2017년부터 노드 밸리데이터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25개 이상의 체인에 대한 검증자 운영 노하우를 쌓아왔고, 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을 하다 보니 블록 생성률을 저희가 이제 거의 99.999%, 슬래싱은 제로였고 사고율도 제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네오핀 시스템에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퍼미션드 디파이 영역에서는 네오핀 팀이 전체 TVL이 1억 9천만 달러를 돌파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EVM 호환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80일 만에 TVL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성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바로 어제 저희 디파이라마 기준으로 저희가 이더리움 호환 체인인 클레이튼에서 디파이 중에서는 TVL 1등을 달성했습니다. 네, 네오핀 지갑은 이제 현재 이더리움하고 클레이튼, 코스모스, 트론을 포함해서 6개의 체인을 지원하는 멀티체인 지갑으로 구성되어 있고,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체인으로 상품 확장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는 여러 개의 지갑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여러 체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고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이더리움 유동성 스테이킹 상품을 저희가 출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RWA 기반 상품이나 이더리움 파생 상품 등으로 다양한 상품을 확장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검증하고 연결하는 서비스들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투자진흥청 투자를 비롯해서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과 함께 디파이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하는 것도 저희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 네오핀이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를 과거라고 본다면 지금의 네오핀의 현재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고 앞으로 네오핀이 바라보고 있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오핀 앱 화면인데요. 먼저 네오핀 월렛은 초기 개발 시점에 매스 어댑션을 위한 구글이나 애플 계정과 연동된 계정 체계를 구상해서 개발을 했었고요.
지금 아마 나오고 있는 다른 지갑들도 구글 계정과 연동해서 MPC 형태로 연동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탈중앙화 형태로 지갑을 구성을 했고 사용자 구분을 위해서 저희가 KYC 때문에 구글이나 이제 애플 계정을 연동을 했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사용자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프라이빗 키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셔가지고 지금은 구글이나 애플 계정 연동을 제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오핀은 메타마스크와 같은 니모닉 베이스로 사용자 자산에 대한 일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산은 사용자가 관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멀티체인으로 지원되는 모든 체인들의 블록 데이터하고 트랜잭션 중에서 네오핀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을 저희가 저장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저희 네오핀 백엔드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 백엔드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개발팀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고 다른 곳과 다르게 멀티체인을 좀 추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체인 확장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네오핀 앱과 웹에서는 저희 네오핀 자체 개발했던 브릿지를 기반으로 폴리곤하고 클레이튼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코스모스를 기반으로 저희 코스모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핀시아 체인까지 브릿지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고 자산 이동이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코스모스 계열 체인들로 브릿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 코스모스 계열 체인들과 브릿지 확장을 통해서 이더리움과 폴리곤 그리고 클레이튼, 코스모스 체인들까지 모두 연결하는 네오핀만의 자체적인 브릿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오핀이 퍼미션드 디파이인 만큼 다양한 디파이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리퀴디티 스테이킹을 출시를 했었고 어제 저희가 진행했던 업데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RWA 연계 상품도 런칭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높은 리워드하고 리퀴디티 효율성을 높인 이더리움 파생 상품도 지금 런칭할 계획이고요.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더서울에 아마 오셨을 수도 있겠는데 에덴아나 아니면 이제 소믈리에 같은 유명한 디파이 프로토콜을 저희가 일드 어그리게이터 컨트랙트로 묶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네오핀을 통해서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을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UX를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성에게도 접근성이 높은 RWA와 이더리움 파생 상품 시리즈를 선보이는 것은 저희 네오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크립토 뱅크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할 정도로 네오핀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서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오핀은 ERC20 토큰을 표준으로 발행된 네오핀 토큰 MPT를 저희 네오핀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처음에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브릿지를 통해서 지금은 이더리움과 폴리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MPT는 저희가 오토 RM이라고 하는 디플레이션 모델을 적용하고 있고 노드에서 발생하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만큼 저희가 노드 밸리데이터로 경험이 많으니까 노드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기반으로 네오핀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MPT 토큰에 대한 현재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회수된 토큰을 리저브에 보관해서 다시 추후에 에코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오토 RM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셔너리 모델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네오핀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오핀은 최종적으로는 전통 금융하고 크립토 씬의 연결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가장 먼저 신경 쓰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재테크나 개인적인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크립토가 투자 수단으로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투자 수단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투자만큼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있는 투자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4년마다 오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의 상승장, 그리고 이어지는 하락장, 그리고 빙하기가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하락장이나 이어지는 빙하기에는 사람들이 과연 크립토 투자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보내게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과거부터 크립토 씬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아마 어떤 시선을 보내시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오피는 암호화폐 투자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향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통금융하고 디파이의 연결을 통해서 온체인 기반 크립토 뱅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오피는 퍼미션드 디파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 대한 KYC 인증이나 규제기관과의 협력, 다양한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백엔드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디파이 프로토콜이 커버하지 못하는 전통 금융과의 결합이 가능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RWA나 파생상품, 인증 사용자 기반 투자 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네오핀의 근간이 되는 노드 운영 사업 및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중요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오핀이 이제 크립토 뱅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립토 뱅크로서의 역할은 무엇이 필요할까? 여기서 저희는 좀 고민을 했고요. 다들 생각하시는 은행의 투자 상품들을 저희는 크립토 쪽으로 대입을 했습니다. 크립토 뱅크는 기본적으로 예금, 적금, 대출과 같은 기본 기능하고 더불어서 투자은행의 역할, 그 다음에 투자자산 관리, RWA 오더북 기반의 덱스, 그 다음에 그와 연계되어 있는 세컨더리 마켓, 그 다음에 커스터디, 파생상품, ETF와 같은 인덱스 펀드까지 저희가 크립토 자산을 기반으로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24년도 올해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킹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킹은 네오핀의 시작이자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로 은행에서 예금, 적금과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년에 걸쳐서 누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많이 언급된 DA나 리스테이킹 같은 모듈들을 저희 기존의 POS 스테이킹 쪽에다가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RWA인데요. 네오피는 23년도부터 RWA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저희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수의 기관하고 프로젝트들하고 RWA 상품 출시를 위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단기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RWA 파생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저희 헤드쿼터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들에 대한 미래 가치가 되게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네오핀 팀이 지금 아부다비에 있는 만큼 RWA화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상업용 선박이나 운송 수단을 보유한 다양한 파트너들하고 저희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협의 중에 있고, 올해는 더 다양한 RWA 투자 상품을 네오핀 유저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저희 새로운 EVM 호환 체인으로의 확장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오핀은 멀티체인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하나의 체인에 얽매이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네오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 충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체인, 그리고 비전과 확장성이 있는 체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특히 올해에는 EVM 기반의 L2 체인, 그리고 코스모스 계열 체인으로 확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매스 어댑션인데요. 여기서 조금 두서없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돈은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돈이 항상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나 은행에 예치를 해놓았을 때, 아니면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일상생활에서 돈은 항상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스 어댑션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매스 어댑션이 자산이 움직이는 곳, 그러니까 자산이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네오핀은 디파이 프로젝트 팀에도 불구하고 다른 메인넷 자산처럼 다양한 파트너들하고 생태계 구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생태계 구성에 힘을 쏟고 있는 거는 크립토 자산이 움직여야 매스 어댑션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네오핀 디파이를 중심으로 게임이나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웹3 서비스를 연결을 하고 크립토 자산이 한 곳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립토 자산들이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그리고 그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훌륭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많은 사용자가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여든 사용자는 다시 뛰어난 프로젝트 팀이나 파트너사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50여 개가 넘는 파트너사와 협업하고 있고 네오핀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는 중동이나 일본, 한국에서의 진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파트너사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메인의 재단들하고도 다양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좀 더 많은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진행될 해커톤 트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사견을 조금 더 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걸어온 방향처럼 블록체인 그리고 웹3라고 해서 반드시 탈중앙화를 고집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오핀이 탈중앙화를 고집하지 않은 것처럼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코드나 아이디어를 보여주시는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많은 빌더분들과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드서울 측에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 이드서울 측에서 공유드린 텔레그램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감사드립니다.